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창밖에는 벌써 매미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한여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날씨도 더운데 그리고 역병까지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장창호 삼국유사는 계속 이어갑니다. 자, 지난 시간에 김알지 신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설화 한 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세월을 훌쩍 건너뛰어서 서기 157년경 이후가 되겠습니다. 신라에는 신라 초기에 박씨 임금의 마지막 왕인 아달라 임금 때입니다. 자, 지금의 영일만 포항 근처 어느 바닷가에 연호와 세호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다른 어부들처럼 해초도 뜯고 물고기도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연호가 어느 날 해초를 뜯으러 갯바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바위가 꿈틀 움직이더니 연호를 태우고 바다로 나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닿고 보니 그곳이 외국이었습니다. 지금의 대마도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곳에 있는 외인들이 연호를 신이 한 사람으로 받들어서 임금으로 모셨습니다. 한편 연호를 기다리던 세오녀는 연호가 오지 않자 바닷가로 나갑니다. 갯바위에 보니까 연호의 신발이 있어서 그곳으로 올라갔더니 역시 바위가 꿈틀 움직이더니 세오녀를 태우고 외국으로 갔습니다. 그곳의 외인들이 다시 세오녀를 귀비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연호랑과 세오녀는 외국의 임금이 되었습니다. 그때 신라의 하늘에는 해와 달이 빛을 잃는 사태가 생깁니다. 아달라 임금은 일관을 불러서 묻습니다. 일관은 나라의 기흉을 점치거나 그 날씨를 관장하는 신하입니다. 일관이 말하기를 해와 달의 정기를 타고난 연호랑과 세오녀가 외국의 왕이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계림, 당시의 신라 국호는 계림입니다. 계림의 해와 달이 빛을 잃은 것이다 하니 아달라 임금께서 명령합니다. 여보라 사신, 빨리 가서 외국의 임금인 연호랑과 임금비인 세오녀를 데리고 오너라 해서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이 외국에 도착하니 연호랑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곳에 임금이 되어서 살고 있으니 가기는 어렵다. 그러니 해와 달의 정기로 짠 명주 비단을 줄 테니까 이것을 갖고 가서 치성을 드리면 계림의 해와 달의 빛을 되찾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시키는 대로 고국에 돌아와서 그대로 했더니 역시 계림의 해와 달이 되살아나는 거였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연호랑 세오녀 설화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설화라는 것은 또 오늘날의 어떤 다큐멘터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신화는 나라를 세운 한 어떤 영웅 이런 것을 중심으로 더욱 신이한 내용이지만 설화는 민간의 어떤 생활 습속을 이렇게 해서 전해오는 꾸며진 이야기일 겁니다. 자, 삼국유사를 수십 년 동안 연구하고 또 기류의 삼국유사 등 많은 좋은 책을 펴내신 고운기 시인의 주장과 제가 동의하는 부분 이런 거를 버무려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연호랑 세오녀는 실제로 외국에 가서 임금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당시에 뭐 기술이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요. 그렇다면 동해에 자주 출몰해서 노략질을 하던 이 왜구들을 미워하고 정오하던 연호랑이 저 해 뜨는 포항에서 보면 아마 조금만 나가면 혹은 맑은 날에는 이렇게 왜구들이 오는 그 모습을 알 수도 있었을 텐니다. 그리고 부산 바닷가에서는 또 이렇게 보면 대마도가 흐릿하게 보일 때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걸로 봐서 저 동남쪽에서 오는 왜구들을 어떻게 물리쳐 지배할 수 없을까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녀석들을 혼내주는 방법을 생각하고 그게 또 자신들의 삶이니까 삶틀을 지켜야 하니까 정보를 꿈꾸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연호가 해초를 뜯다가 물에 빠진 겁니다. 실족한 거죠. 그래서 세오녀도 왔다가 그가 연호가 남긴 신발을 보고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자살은 아니겠죠. 그죠? 실족을 했고 또 당시에 어떤 습속으로 봐서 남편을 끔찍히 사랑하던 세오녀도 따라서 물속으로 빠져 죽었다는 그런 해설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일견 대부분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장창호 삼국유사에도 그런 해석을 중심으로 노랫말이 나옵니다. 그 노랫말을 시처럼 낭독하기도 하고 또 제가 마지막은 노래를 한번 불러드리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연호랑 세오녀 편을 좀 활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래합니다. 연호랑은 바다에 빠진 거야. 왜구를 무찌르겠다는 연호랑이 어느 날 바닷가에서 사라졌으니 왜국의 왕이 되었다고 한 게지. 왜구를 혼내주겠다는 연호랑은 해초를 뜯고 고기를 잡다가 갯바위에서 미끄러진 게야. 그러나 연호랑은 다시 살아난 게야. 연호랑의 시신을 못 찾았으니 바위가 연호랑을 싣고 바다 건너 외국으로 갔다고 한 거야. 동쪽 바다 향해 소리치던 연호랑, 그 홀령이 외국 가서 왕이 된 게야. 말만 들어도 기분 좋은 상상. 연호랑이 어떻게 외왕이 되었을까? 우리가 일본을 다스린 정황에다 왜구를 정벌한 이야기를 덧붙여 해와 달을 되찾은 이야기가 나온 거야. 연호와 세오의 오자는 까마귀 오자. 연호와 세오는 해를 머리에 붙인 이름. 외왕이 되어 신라를 구한 연호랑.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자, 연호, 세오의 이름자 뒤에 까마귀 오자가 붙었다는 점에 유의를 해 주십시오. 이 까마귀는 고구려 때도 그렇고 하늘을 가장 높이 나르는 한국의 새이기도 합니다. 저 까마귀가 물론 지금 러시아에서 이렇게 오는 철새인 경우도 많죠. 그 까마귀 오자는 세발 까마귀라 해서 그걸 신물로 받들었다. 특히 왕족임을 상징한다. 이렇게 했죠. 그 연호랑 세오녀가 일본에 가서 그러니까 왕이 되었다는 뜻으로 까마귀 오자를 붙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세오녀도 따라서 죽게 되죠. 그걸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가엾은 세오녀 연호랑을 따라갔네. 거기가 어디라고 바다에 뛰어들었구나. 바다 멀리 떠내려간 건 바위가 아니야. 바다 깊이 가라앉은 건 바위가 아니야. 삶이란 들이치는 물결처럼 두려운 것. 삶이란 쓸려가는 물결처럼 허무한 것. 파도는 끊임없이 갯바위를 때리는데 가엾은 세오녀 연호랑을 따라갔구나. 거기가 어디라고 바다에 뛰어들었구나. 세오녀는 연호랑 따라 바다로 건너간 게 아니야. 세오녀는 연호랑 찾아 외국에 간 게 아니야. 연호랑이 바다에 빠져 죽은 걸 알고 세오녀도 바다에 뛰어든 거야. 용왕께 비난이 부디 저성에서 연호랑을 만나게 바다 깊이 헤엄치는 물고기에게 물어봐. 연호랑 어디 가서 님 가신 길을 물어봐. 세오녀는 연호랑 따라 깊은 바다로 가네. 세오녀는 연호랑 찾아 아주 멀리 가네. 네, 세오녀가 연호랑을 따라서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노랫말입니다.
자, 연호랑 새우녀의 설화를 완전히 뒤바꾸어 버리는 새로운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설화가 과학적으로, 현실적으로 믿기 어려운 만큼 어떤 현실적인 상상을 덧붙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노래를 합니다. 제가 노래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해가 가장 먼저 뜨는 동해 바닷가 연호랑과 새오녀가 살았다네. 어느 날 연호랑이 해초를 뜯다가 바위 타고 외국으로 건너갔네. 새오녀는 넋을 놓고 울다 지쳐서 그 바다 그 바위 타고 외국으로 갔대요. 연호랑은 외왕이 되었는데 계림에는 해와 달이 빛을 잃었네. 오 연호랑 새오녀 안 보아도 알 수 있는 즐거운 이야기. 오 연호랑 새오녀 소망으로 전해오는 재밌는 이야기. 큰일 났네 온 세상이 깜깜하다. 연호랑과 새오녀를 데려오너라. 아달라왕 외국에 사신을 보내 해와 달에 전기로 짠 비단 받아왔대요. 새오녀가 짠 비단으로 절을 했더니 보라 우리 해가 찬란하게 빛나네. 오 연호랑 새오녀 안 보아도 알 수 있는 우리의 해와 달. 오 연호랑 새오녀 우리가 일본을 다스렸다는 이야기. 자, 이렇게 장창호 삼국유사는 짤막극 단막으로 막을 내립니다. 자, 연호랑 새오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늘은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는 이서국 때 한번 언급해 드린 바 있는 그 댄립병정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미추왕과 댄립병정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